안녕하세요.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절하고 화면을 꼭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기압의 종류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대 저기압,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대 저기압, 즉 태풍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저기압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온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했고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열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열대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온대 지방에서 중위도죠. 여기서 발생한 저기압을 온대 저기압, 그 다음에 열대 지역,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해요. 온대 저기압부터 할게요. 우리나라가 있는 여기 중위도 지역은 한대 전선대라고도 불러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기 대순환을 배우게 될 때 이런 그림을 되게 자주 보게 될 건데 어떤 그림이냐면 네, 그때 요 중위도 여기가 바로 한대 전선대입니다. 전선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중위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전선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자, 한번 보면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은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쉽게 부딪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선이라는 게 곧잘 생기는데요. 어, 전선이라는 거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을 때 그 두 공기의 경계면 중에 땅에 닿는 부분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두 공기가 닿는 그 면을 아니 실수요. 요 땅에 닿는 부분을 전선이라고 하고 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이 그림 하나만 볼게요. 자, 보면은 이곳은 지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요 전선 모양 보면 진행 방향 앞에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지금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지역은 지금 따뜻한 공기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찬 공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 지금 지면과 닿은 부분에 전선이 형성되었고요. 위에서 보면 지금 이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보면 면으로도 만나죠? 요 면이요. 자, 요 면이 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면, 전선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성격 중에 중요한 게 요 전선면을 경계로 기압, 기온, 습도, 풍향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그러니까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전선입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다만 지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좀 모식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직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기과학 언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기도에 찬 공기와 더운 공기, 공기 덩어리를 막 나타낼 수 없잖아요. 약간 3D로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3D 영상으로 표현하기에는 수증기이기 때문에 이 수증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기압, 기온, 습도, 풍향을 나타내기엔 진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지금 여기 이 그림도 한번 볼래요? 여기도 지금 전선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 생겼는데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생겼는데 지금 이건 그나마 조금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찬 공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보이지만 이제 일기도에는 이런 입체적인 거는 없고 이제 전선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찬 공기가 어느 쪽에 있고 지금 따뜻한 공기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옆에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온대저기압의 일생을 나타낸 지금 전선의 모양만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온난전선도 둥글둥글한 거 보세요.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는 여기 찬 공기가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지금 이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나 보다. 여기는 이렇게 더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어때요? 여기? 찬 공기도 이쪽 방향인데 여러분 보니까 여기 동글동글한 것도 같은 방향이죠? 따뜻한 공기도 이쪽 방향인 거예요. 섞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찬 공기, 여기는 이렇게 따뜻한 공기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일기도의 이 전선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위치 관계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되게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보면은 저기압이라고 써 있고요. L 이렇게 전선이 두 개가 생겼어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모식적으로 그려보면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온난전선. 이게 바로 온대 저기압입니다. 네, 이게 보면 이 온대 저기압이 일기도에 꽤 많이 나와요. 온대 저기압 같은 경우는 이동성 저기압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이동성 저기압인 온대 저기압은 서에서 동으로 쭉 이동하게 됩니다. 편서풍을 타고.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전반적인 요 온대 저기압이에요. 이제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전선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그 위치 배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만 온난 전선이 생긴 지역과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생긴 지역의 날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요 밑에 전선의 종류부터 이제 보고 요 위에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 크게 4종류가 있어요.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이요.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지금 요요 그림처럼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듭니다. 기본적으로 밀도가 찬 공기가 큽니다. 그리고 가열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좀 상승하는 성질이 있죠.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밀도가 큰 찬 공기가 밀도가 상대적으로 다 작은 따뜻한 공기 아래로 이제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때 요 지면에 생기는 요 경계선을 이제 한랭전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한랭전선이 이루고 있는 두 공기 덩어리가 맞닿은 요 면을 전선면, 그냥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선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전선의 뒤쪽에 찬 공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앞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전선이 생길 때의 특징은 찬 공기가 지금 따뜻한 공기 아래쪽을 훅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합니다. 그리고 훅 파고들면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자기 아래쪽으로 훅 파고들잖아요. 지금 찬 공기가. 그러니까 이 따뜻한 공기 입장에서는 그 아래로 파고드는 그 반발력으로 전선면을 따라 위로 훅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자꾸 확, 훅이라고 하는데 한랭전선은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 상승이 훅 되다 보니까 위로 발달하는 구름이 많이 생깁니다.
위로 발달하는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저군형. 네,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온난전선, 한랭전선과 많이 이제 반대의 개념인데요. 지금 보면 온난전선 표시를 한번 볼까요? 온난전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 말은 지금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건데 앞에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면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파고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랭 전선면에서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드는 찬 공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가 그 반발력으로 상승을 위로 훅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온난전선 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름 형태가 저군형이 아니라 얘는 넓게 수평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구름을 층운형이라고 합니다. 층운형. 네, 저군 하면 수직운을 말하고요. 층운이라고 한다면 수평운을 말합니다. 우리 요즘 하늘에 볼 수 있는 넓게 퍼져 있는 구름이 층운형 구름에 해당되고요. 소나기가 내리거나 막 엄청난 비가 내리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할 때 그 두꺼운 구름이 이제 저군형 구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폐색 전선이라는 거는 폐색, 소멸이란 뜻입니다. 네, 폐색된다라는 거는 소멸된다라는 뜻이에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겹쳤어요. 그럼 기호로 표시하면 뾰족한 것과 뾰족한 한랭 전선 기호와 둥근 온난 전선 이 기호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네, 이때는 뭐 전선 앞뒤로 넓게 전선의 요 앞뒤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회색 전선이 이렇게 뾰족 둥글 그러면 요 전체 넓은 지역에 이제 구름이 생기고 이제 비가 내린다. 아까 참 여기 온난 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약한 비가 내린다. 특징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정체 전선은 아까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은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난다고 했죠?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아래로 밀려 내려오고요. 그러면 한랭전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위로 또 올라가요. 그럼 온난전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요 상태, 위아래로 지금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져 있는 요게 정체전선입니다. 세력이 비슷해서 정체 상태가 돼요. 서로 밀고 얘는 밀고 내려오고요. 얘는 치고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생기는 게 이제 정체 전선이고 이 전선을 장마 전선이라고 합니다. 전선을 따라 구름이 생기며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죠. 장마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전선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다시 이제 들어갈게요. 아, 제가 미리 좀 필기를 몇 개 해놓는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네요. 여러분들이 좀 제 수업 따라오면서 알아서 잘 해준다고 믿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온대 저기압이 형성되는 시작점은 중위도 지역, 즉 위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불어오는 이 중위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을 때인데요. 자, 이거를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네,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자, 1번이 온난전선 부근 여기 제가 빨간색 1번으로 동일하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요 가운데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2번 그 다음에 한랭전선 부근 한랭전선 뒤쪽이죠. 여기가 3번 해서 이 구역별로
날씨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다루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전선의 특징, 아래 전선의 특징과 연결시켜서 이 온대 저기압의 각 구역에 대한 날씨를 먼저 보고 갈게요. 네. 자, 온난 전선 부근에는 아까 이 온난 전선 부근에는요. 여기 지금 찬 공기가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온난 전선 요거 온난 전선 방향 잘 봐주세요. 이쪽으로 지금 동글 하니까 지금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난 전선이 생긴 요 전선면은 요쪽은요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상승을 완만하게 하니까 구름도 충운형 구름이 생겨요. 충운형 구름의 날씨는 소나기가 아닌 넓은 지역에 걸쳐서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 보슬비 이런 형태입니다. 아니면 약한 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사가 왜냐하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있는 부분을 확 파고들어서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위로 이렇게 훅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위로 발달을 해요. 급경사. 그 다음에 구름은 적운형. 적운형 구름에서 발생하는 비는요. 소나기입니다. 그리고 요 따뜻한 공기가 있는 요 사이 지역,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요 사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맑습니다. 보면은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 없고요. 맑은 날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구역별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바람도 여기 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바람은 전선을 만든 그 공기의 흐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아이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선 방향 보세요. 지금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찬 공기가 이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3번은요. 북서풍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동서남북 지금 여기 3번은 이쪽에서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서풍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 방향 뭡니까? 요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남서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요. 위에서 오는 요 따뜻한 공기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저기압은요. 반시계성 회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의 바람 방향은요. 공기의 이동 방향은 요렇게입니다. 이쪽이니까 이렇게네요. 그렇죠? 그래서 남동풍. 남동. 그럼 얘는 남서. 얘는 북서 쪽에서 오죠. 그래서 북서풍이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향이요. 그럼 이 부분은 약간 북풍 계열이겠어요. 이쪽은 북풍. 그래서 반시계성 회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해서요. 이제 온대저기압에 그러면 일생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온대저기압 일생에 한번 이제 끼워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중위도 지역에서 특히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에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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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온난 전선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두 개가 위아래로 만났잖아요. 이게 바로 정체 전선입니다. 이 상태는 세력이 비슷한데 성질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정체되어 있어요. 잠깐 멈춤하면서 정체되어 있죠. 이때는 넓은 지역에 구름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비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마전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러다가 밀도가 큰 이 찬 공기가요. 좀 더 아래로 치고 내려옵니다. 아래로 치고 내려와요. 이렇게요. 더 내려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한랭전선은요. 여기로 이렇게 생깁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밀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그래서 온난 전선이 밀려난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정체 전선 상태에서 세력 싸움을 하다가 좀 더 밀도가 크고 속도가 빠른 찬 공기가 치고 내려오면서 그 앞에 한랭 전선과 그 다음에 그거에 밀려서 옆으로 밀리면서 이동하는 그 뜨거운 공기 때문에 온난 전선 이렇게 나눠지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림 보면은 파동을 형성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점점. 근데 이게 서로 지금 볼까요? 지금 찬 공기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는 좀 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파동을 형성을 합니다. 파동. 좀 뭔가 회전하려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서로 우회하는 거죠. 세력 싸움을 하다가. 그래서 저기압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이렇게 아예 내려오고 밑으로 계속 치고 내려오고 이거에 밀리면서 또 위로 가려던 따뜻한 공기도 이제 위로 가려고 했잖아요. 얘도. 근데 약간 밀리면서 이제 위로 가면서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이 이제 생겨서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밀도가 큰 한랭전선이 더 빨라요. 뒤쪽에 있는 찬 공기가 계속 밀도가 크다 보니까 앞으로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갑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그러면 더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점점 그 다음에 더 밀고 들어가면 더 앞으로 가서 생길 거예요. 한랭전선이. 더 밀면 더 앞에 가서 생기겠죠. 더 밀면 더 앞에 가서 생기면서 온난전선 속도를 따라잡아서 온난전선 위에 이제 겹치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여기 보면 완전히 요 구역은 겹쳤죠? 이게 이제 폐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겹치면서 전체가 다 폐색 돼버리면, 즉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으면 온대저기압은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온대저기압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소멸하는 과정까지 나타낸 건데, 보면은 좀 그 전선으로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 네, 1번 처음에 폐색이 아니죠. 정체 전선에서 파동이 생기면서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점점 온난 전선 쪽으로 앞질러요. 그래서 둘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색 전선으로 되면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림이 또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따뜻한 공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지금 따뜻한 공기가
다시 한번 반복하네요. 따뜻한 공기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지금 아래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에 의한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에 의한 온난전선 이렇게 만났네요. 정체전선을 형성을 해요. 이렇게 처음에 세력 싸움을 하다가 찬 공기가 더 훅 밀고 들어옵니다. 조금 따뜻한 공기는 우회하면서 이쪽 옆으로 빠지면서 파동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중심에 저기압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찬 공기는 더 밀고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한랭전선이 점점 더 앞으로 치고 나가요. 네. 그러면서 여기 앞으로 치고 나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게 되면서 이게 지금 폐색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온대저기압이 소멸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태풍, 열대저기압에 대해서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일단 열대저기압 들어가기 전에 수행평가 공지를 다시 한번 할게요. 82쪽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기본으로 이제 수행평가를 할 거고 여기에 조금 몇 개 문항이 추가될 거예요. 오픈북이니까 책 찾아서 하면 되고요. 교과서와 필기도구 필수로 가져오고요. 다음 등교기간 중 아마 2번째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하게 될 겁니다. 꼭 챙겨오세요. 네, 그 다음에 태풍. 네, 태풍도 제가 미리 필기를 했는데요. 좀 보다 보면 제가 이 위에 다시 필기를 하니까 지저분하게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태풍은 열대저기압이에요. 아까 앞에서 배운 온대저기압과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온대저기압은 보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대저기압은요 전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기기호를 보면은요 동심원으로 이 등압선이 동심원 모양으로 오밀조밀하게 있습니다. 왜 우리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되게 세다고 했잖아요. 태풍이 지금 굉장히 이 등압선 간격이 좁아요. 바람이 세다는 걸 기호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열대저기압이든 온대저기압이든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반시계성 회전을 띱니다. 네. 저기압에선 반시계성 회전을 띠는데 자 지금 요 파란색은 바람 또는 공기의 이동 방향입니다. 앞에서 배웠다시피 여러분 바람의 이동 방향은요 고기압에서요 저기압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많이 몰려있는 공기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덜 모여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요. 서로 채워주려는 경향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대저기압이나 온대저기압 같이 저기압, 중심부가 저기압인 곳은 주변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북반구에는 전향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전향력이라는 힘은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는 힘이에요. 지구 자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구 자전 방향으로 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게 만드는 이 힘을 전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주변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어올 때요. 이 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좀 휩니다. 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시계성 회전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왜 파동이 형성된다고 했었잖아요. 온대저기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올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약간씩 휘는 힘을 받는 거고요. 따뜻한 공기도 위로 올라갈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는 힘을 받으면서 파동이 반시계성 회전을 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욕조 물 뺄 때도 북반구에선 반시계성 회전을 하냐? 아니요, 그건 랜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규모가 큰 지구 규모에서는 정말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전환경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우리 몸이 기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관성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구 규모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요 태풍, 엄청나게 큰 바람, 엄청나게 센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이 태풍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 태풍이 이꼴 열대저기압이니까 제가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열대저기압은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도 5도에서 25도. 그런데 적도 0도는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0도에서 위도 5도는요. 여기는 무풍지대예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전향력 정도가 조금은 작용해야 이런 파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0도에서 5도에서는 0도에서 5도 사이의 열대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5도에서 25도, 위도 5도에서 25도 이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바다에서 발생을 하고요. 수온이 27도씨 이상의 좀 굉장히 따뜻한 바다여야 됩니다. 이 지역은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증기 발생이 엄청나요. 이 수증기가 얼마만큼 발생되느냐가 태풍의 사이즈를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 강한 상승 기류. 네. 열대 해상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면 다 위로 상승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류가 강합니다. 이 강한 상승 기류가 구름을 뛰어넘어서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태풍의 이제 에너지원은 그럼 뭐냐? 수증기의 응결로 발생한 수문열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발생은 어떻게 하냐? 저위도의 따뜻한 열대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는 거죠. 그쵸? 엄청난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위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구름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요, 위로 이제 상승한 수증기는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응결을 합니다. 응결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바깥으로 내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결을 했죠. 그쵸? 그래서 그 내뿜은 열, 그걸 잡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숨은 열이 다시 요 주변의 수증기를 위로, 그러니까 가열시켜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열을 하고 계속 상승이 되니까 이 상승 기류가 멈추지 않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또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증기의 응결로 방출되는 수문열에 의해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해요. 그쵸? 계속 상승을 해. 근데 얘가 또 상승하면서 응결을 하면 또 그때 나온 열이 가열을 시켜서 또 주변의 수증기를 더더 위로 상승시켜요. 그럼 상승한 수증기가 또 다시 응결을 하고 그때 다시 열을 발생시켜서 또 가열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뭔가 수증기 공급이 없어질 때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공기가 회전하면서 중심 방향으로 수렴하여 기류가 강화된다. 네, 여기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은 그 지역은 주변에 비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기압으로 발달을 합니다. 저기압으로요.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주변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모인단 말입니다. 그쵸? 그때 뭐라고 했어요? 모일 때.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시계성 회전을 띈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반시계성 회전을 띱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정란운, 아까 저군형 구름이 수직으로 많이 분포한다고 했잖아요. 이 란자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 난층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난층운. 충운형인데 약간 약간 번개나 천둥이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란자가 들어가는 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구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이즈의 구름, 즉 태풍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반시계성 회전한다라는 거. 그래서 태풍에서 공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로 마구마구 상승을 해요. 그런데 태풍 전체의 이 구조가요. 위로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수렴된 공기는 다시 주변으로 이제 발산을 합니다. 발산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태풍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상승 기류, 이게 지금 강한 상승 기류를 나타내는 건데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이사이에 보면 어때요? 하강 기류가 살짝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심에도 태풍의 중심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하강 기류가 있다고 해서 여기가 고기압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태풍의 구조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장치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중심부로 모여 약한 하강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태풍 보면은 구름이 막 있는데 여기 중간에 뽕 하고 빵꾸가 뚫려 있는 그런 멋들어진 사진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나요? 여기에 구름이 없는 거거든요. 태풍의 중심은 약간 하강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회전하면 여러분 그 원심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바깥으로 좀 이렇게 나가려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중심에 또 구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풍의 눈 지역은 혹시 우리 머리 위로 태풍의 눈이 지나간다면 바람이 약하고 갑자기 맑아요. 하지만 그게 지나가면 갑자기 또 막 바람이 엄청 불고 막 비가 막 불죠. 네. 그치만 제일 기압이 낮은 곳은 태풍 중심으로 갈수록 가장 저기압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태풍 중심으로 갈수록 가장 저기압입니다. 네. 하강기류 있으니까 고기압 아니가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라고요. 태풍 전체 자체가 열대 저기압이고요. 태풍의 이런 모양새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장치로서 약한 하강기류가 생겨서 태풍의 중심부에만 구름이 안 생길 뿐이지 고기압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0이라고 쓴 게 지금 태풍의 중심인데요. 풍속 보세요. 중심 뚝 떨어지죠? 바람이 굉장히 약해요. 그쵸? 근데 기압 보세요. 중심이 제일 낮죠? 중심부가 기압이 제일 낮아요. 아셨죠? 다 왔습니다. 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일기도에서 태풍은 그림과 같이 등압선이 조밀한 동심원 모양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등압선 간격이 조밀해요. 바람이 엄청 강하죠. 자,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 경로 보면 여기가 지금 태풍이 발생하는 열대 해상 5도에서 25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로 북상해요. 물론 밑으로 남하하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 밑으로 남하하는 애들은 뭔가 무풍지대쯤에서 소멸하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북상을 하는데요. 북상할 때 여기 어느 정도 여기 좀 경계 얘도 여기 이쪽 요쪽 경계 약간 여기가 요 경계를 기준으로 이동 방향이 좀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무역풍대를 지날 때는 무역풍에 의해서 지금 요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다면
편서풍대에 접어들면 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 뉴스 보면은 뭐 서울은 위험 반원에 속한다, 뭐 또는 안전 반원에 속한다. 가끔 앵커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반원이니까 태풍의 오른쪽 반원 요거겠죠? 오른쪽이니까 요거겠죠? 이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왼쪽 반원에 비해 오른쪽 반원은 비도 되게 많이 내리고요. 바람도 엄청 강해요. 풍속이 세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태풍 자체에는 여기 보면 회전을 반시계성 회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전 방향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회전 방향과 전체 풍대의 방향이 좀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 방향과 태풍 자체에서의 요 위험 반원의 이렇게죠. 위험 반원의 회전 방향과 그 다음에 무역풍의 방향이 일치하고요. 이쪽에서도 자 이동 방향과 태풍 자체에서 회전하는 회전 방향과 편서풍의 방향이 좀 비슷한 거죠. 네, 완전 일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랄까 좀 더 이렇게 더 강하게 태풍이 회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이 안전 반원을 보면 더 이해가 쉬워질 건데, 왼쪽 같은 경우는요, 저기압성 회전이니까 요 반시계 회전의 요 회전 방향과 이동 방향과 편서풍과 완전히 반대예요. 이럴 경우에는요, 회전함에 있어서 그 회전력이 브레이크 당하게 됩니다. 브레이킹 하게 되면 회전을 충분히 빠르게 할수록 이게 세력이 센 건데 약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 이동 방향과도 반대고요. 무역풍과도 부딪힙니다. 그래서 회전을 빠르게 못해요. 그래서 왼쪽 반원의 회전력이 훨씬 강해서 이 위험 반원에 속한 지역이 안전 반원에 속한 지역보다 피해가 훨씬 셉니다. 보통 여기서도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보니까 여기서도 태풍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쪽 그러니까 서울 이 내륙 쪽은 대부분 다 위험 반원 약간 북한 쪽이 안전 반원인 거죠. 그럼 피해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월달 한번 태풍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일본 쪽이 오른쪽이고 우리나라 쪽 그나마 여기 부산일까요? 이쪽이 왼쪽 반원이잖아요. 훨씬 더 피해가 적은 거죠. 대부분은 좀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가 위험 반원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기단 중에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 엄청 크게 발달했을 경우에는 태풍이 이 고기압을 피해서 가기 위해 많이 휘어요. 이럴 경우 우리나라를 관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서울이 위험 반원에 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할게요. 여러분 정말 긴 수업 듣느라 너무 수고했고요. 다시 한 번만 책을 차분하게 읽고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은 수업 시간에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